네,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웹 어플리케이션을 Vuex를 적용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uex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Vuex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요. 터미널을 여셔서 yan-add Vuex 혹은 다시요, yan-add Vuex 혹은 npm install Vuex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Vuex라는 JS 라이브러리를 이 프로젝트로 가져오게 되고요. 설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되면 이 package.json 요 위치에 그 Vuex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3.1.1로 Vuex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package.json에서도 그 버전에 따른 Vuex가 디펜던시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져왔고, 이제 이 Vuex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별도의 폴더와 이제 설정 파일들,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먼저 만들기 전에 앞서서 폴더 구조랑 파일 구조를 먼저 좀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폴더에 가서요, 소스 폴더 밑에 스토어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스토어는 우리가 뷰엑스에서 그 저장소 역할을 하는 그 스토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 예정이라 우리 디렉토리를 여기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스토어 안에 이제 파일을 네 가지를 만들 건데요. 우리가 이제 구성 요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 UX 구성 요소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토어, 스테이트, 뮤테이션스, 액션이라는 각각의 이 구성 요소를 JS 파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tore.js, state.js, 그리고 mutations.js, 그리고 actions.js. 네,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각각의 JS 파일에 export 디폴트 문만 일단 일괄로 다 넣도록 할게요. 뮤테이션스에도 넣어놓고요. 스테이트에도 넣어놓고, 네, 스토어에도 일단은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Vuex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 메소드명이나 특히나 이제 메소드명이죠. 메소드명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동일한 이름으로 쓰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이제 오타가 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디버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 메소드명을 다 컨스턴트로 선언해서 거기서 컨스턴트를 관리하는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로 관리하도록 로직을 좀 변경할 예정이고, 그렇기 위해서 소스 폴더 밑에 const.j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우리가 만든 게 스토어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 actions, mutations, state, store라는 JS 파일 4개 만들었고, 그리고 소스 폴더 밑에 constant.js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제 이 Vuex를 사용하게끔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용하게끔 설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스토어를 만든다는 얘기겠죠. 스토어를 만들어야 되고, 그 스토어를 만드는 로직은 store.js 요 파일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 파일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Vuex를 쓸 거기 때문에 임포트를 하나 받아야 돼요. 임포트를 Vuex로 받을 건데, 얘는 우리가 npm 인스톨로 설치를 받은 거기 때문에 Vuex 이런 식으로 상대 경로명 안 적고 Vuex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Vuex에서 그 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형태대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플러그인을 임포트 시킬 거예요. 플러그인을 임포트 시키려면 뷰 인스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뷰도 함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각각 그 라이브러리가 플러그인 형태로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거는 view.use를 통해서 vuex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내가 어디 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 얘를 그 vuex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store.js 뿐만 아니라 여기 소스 폴더 밑에 있는 뭐 .vue 파일이나 혹은 .js 파일에서 다 vuex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제 이 view.use라는 이 메서드는 그렇게 전역으로 vuex를 사용하겠다라고 설정한 거고, 실제로 이 store.js는 스토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토어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얘를 new vuex store를 통해서 스토어를 스토어 인스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토어 인스턴스는 또 입력을 이 객체로 받고요. 이걸 좀 바꿀게요. 인덴트를 객체로 받고, 각각은 어떤 거를 받냐면은 그 인자로 스테이트 그 객체 안에는 스테이트, 뮤테이션스, 액션스를 다 각각을 각각을 키밸류 형태대로 넣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스테이트, 뮤테이션스, 액션을 각각 파일로 뺐기 때문에 얘네들이 임포트해서 바로 그냥 넣는 형태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하고 state from 같은 경로니까 state가 되겠죠. 이렇게 mutations와 action도 동일하게 넣어 놓을게요. mutations, actions 동일하게 넣어 놓고, 스토어를 만들 때는 new vuex.store라는 생성자를 통해 생성할 거고, 그 스토어 생성자의 입력으로는 객체를 하나 받는데, 그 객체는 스테이트와 뮤테이션스와 액션을 가지는 객체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스테이트를 넣고 스토어를 만들기 위한 초기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션스를 넣고 이렇게 스토어를 만든 다음에 이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익스포트 디폴트 해주면 됩니다. 네, 사실은 여기 있는 로직은 꼭 스토어에 있지 않아도 되고요. 그 main.js에 있어도 상관은 없기는 하는데, 그 main.js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라이브러리에 디펜던시 된 로직을 모두 다 넣게 되면 main.js가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듈화로 파일을 다 쪼개서 필요한 형태대로 임포트만 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로직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vuex까지 있는 요 로직은 main.js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 역할 분리를 위해서 역할 분리를 위해 모듈화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 파일을 로딩해서 써야 되니까 main.js에 가서 요 스토어 파일을 생성해주고 뷰 인스턴스에 이 스토어를 주입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뷰 인스턴스가, 이 루트에 해당하는 요 뷰 인스턴스가 내가 사용하는 스토어는 요 녀석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포트, 아까 우리 스토어 선언했던 요 저장소 만들었던 뷰엑스에서 만들었던 이 스토어 객체를 임포트 주입받아야 되고, 얘는 현재 경로에 스토어에 있게 되죠. 그래서 가져오고, 이렇게 요 스토어 객체 안에서는 그 실제로 스테이트와 뮤테이션스와 액션을 통해서 스토어를 만드는 로직이 들어 있었으니까, 얘를 뷰 인스턴스에서 나는 이 스토어 객체를 쓸 거야, 그러니까 스토어 객체를 쓴다는 거는 vuex를 쓸 거야 라고 전달을 해줘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store.js에 있는 요 부분과 main.js에 있는 임포트 받아서 그 뷰 인스턴스, 루트 인스턴스에 스토어를 넣어주는 부분까지가 우리가 vuex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소를 만들고 그를 위해 초기 세팅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 세팅이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가 실제로 우리가 이 기존에 썼던 로직들을 이제 vuex로 변경해 가는 작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초기 세팅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각각의 답뷰 파일에서 우리가 데이터로 관리되던 것을 이제 스토어 스테이트로 이제 올려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컴포넌트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살펴볼 건 테스트 시나리오고요. 테스트 시나리오에는 일단 데이터 옵션을 볼게요. 데이터 옵션 중에서 스테이트로 올려야 되는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그 데이터 옵션에는 스크린 네임하고 테스트 시나리오 리스트가 있는데요. 스크린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 디펜던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유돼야 될 필요성이 없는 데이터라고 판단해서 얘는 스테이트로 올리지 않을 거고, 테스트 시나리오 리스트는 나중에 이제 엑시오스를 통해 서버로 인터페이스 하게 되면 서버의 응답으로 내려오는 데이터가 담기는 변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테이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해서 스테이트로 올리는 방법은 복사해서 스테이트에 있는 익스포트 디폴트 있는 부분에다가 그냥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스테이트는 이러한 변수나 배열이나 그 객체들을 선언하는, 변수 선언하는 집합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히스토리를 들어가 봤고, 테스트 히스토리에서 보면 얘도 테스트 히스토리 리스트가 있을 거고, 얘는 서버 API의 응답으로 전달되는 녀석이 담기는 변수가 될 거니까 얘도 복사해서 스테이트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가 스테이트에 올라와야 될 건지 데이터에 남아야 될 건지를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익스큐션에는 별도로 데이터 옵션이 없으니까 스킵하고요. 테스트 케이스도 테스트 케이스에 보면은 화면명이 있고 테스트 케이스 리스트가 있고 테스트 케이스 리스트 필터드가 있는데, 화면과 테스트 케이스 필터드는 화면 이름하고 이 필터드가 들어간 이 변수는 이 화면에서 뭔가 화면 이름을 보여주거나 필터된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이 화면에 종속된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동하지 않고, 테스트 케이스 리스트는 서버 API 갔다 와서 응답으로 오는 녀석일 거니까 얘만 잘라내서 스테이트로 옮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에 가면 내비게이션에는 별도로 넘길 데이터는 없겠네요. 내비게이션의 데이터는 그 각각의 그 내비게이션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명에 대한 한글명과 영문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옮길 데이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앱.view에 가보면 current 컴포넌트가 있어요. 사용자 아이디도 성격상으로 보면 스테이트로 가야 될 녀석이 맞기는 한데, 일단은 로그인을 연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는 상수 변수라고 일단 가정을 해서 옮기지 않고요. 이 current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화면이 전환되는, 이게 테스트 익스큐션이냐 히스토리냐에 따라서 화면이 전환되는 그런 변수이고, 어떤 화면이 보여질지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역으로 관리돼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테이트로 올리도록 하고 잘라내서 스테이트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존에 선언되어 있던 답뷰, 그러니까 단일 파일 컴포넌트에서 데이터 옵션에서 관리되던 변수들 중에서 상태 추적이 필요하거나 데이터가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서버 API를 연동해야 되거나 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변수들을 다 데이터 옵션에서, 각각의 단일 파일 컴포넌트 데이터 옵션에서 이 스테이트로 이제 옮긴 작업이 된 거죠. 이러면 스테이트가 구성이 되는 것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스테이트들이 변경되는 이제 이벤트들을 찾아서 이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게끔 이제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변경하는 루트는 단 하나고 걔는 뮤테이션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값이 변경돼야 되는 녀석이면 다 이 뮤테이션스의 그 함수 형태대로 기능이 제공이 돼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엑시오스를 배우면 이 각각의 리스트들을 서버 API를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얘네들 값도 이제 변경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뮤테이션스에 가깝게 선언돼야 되는 녀석들이 와야 되기는 할 텐데, 현재는 얘네들이 서버 연동이 되어 있지 않고 상수처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놔두고, 이 커런트 컴포넌트가 테스트 그 내비게이션 바를 선택됨에 따라서 테스트 익스큐션이냐 테스트 히스토리냐를 이제 변경되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커런트 컴포넌트를 바꾸는 그러한 기능을 뮤테이션스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선언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change current component, 나는 current component라는 이제 함수를 선언해서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이 current component라는 이름을 되게 뮤테이션스에서도 쓰고 액션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단일 파일 컴포넌트에서도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반복해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문자열이다 보니까 이 오타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상수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상수를 별도로 모듈화해서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초반에 constant.js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었고, 여기서 export default 해서 리턴을 하면 되고, 상수임을 알기 위해서 이제 대문자로 그 스네이크 케이스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hange current component, 지금 만들 거는 current component가 바뀌는 그러한 이제 메소드명을 정의하기 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상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문자로 적고 component 적고, 각 그 문자열은 이렇게 change current component 라고 적어주면, 나중에는 다른 쪽에서는 컨스탄트에 있는 컨스탄트를 임포트 받아서 이 이름을 자동 완성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문자열이 오타가 나거나 할 일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뮤테이션스에서 이제 얘를 맨 처음에 쓰겠죠. 이제 뮤테이션스에서 change current component를 써야 되니까 constant를 임포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constant from 상대 경로명 적어야 되니까 constant 이런 식으로 적게 될 거고, 얘가 키밸류 형태의 메소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뮤테이션스에는 이제 메소드가 와야 되고, 메소드가 올 때는 키밸류 형태대로 적는데, 얘가 컨스턴트에 있는 문자열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대괄호를 놓고 여기에 문자열을 넣게 되면 이 값 자체가 문자열이 아니라 그 키 형태의 변수 형태로 인식하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constant.current component를 적고, 여기서 이제 에러 펑션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뮤테이션스에서 선언하는 이 메서드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테이트고요. 두 번째가 페이로드예요. 스테이트는 이 스토어에서 관리되는 이 스테이트를 의미하고요. 페이로드는 뭐냐면은 이 뮤테이션스에 해당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각각의 단일 파일 컴포넌트나 JS 파일에서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인자를 이 페이로드라는 객체에 담아가지고, 이 변수에 담아가지고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change current component는 스테이트에 있는 current component라는 변수를 변경할 건데, 어떤 걸로 변경할 거냐면은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호출해 준 쪽에서 전달한 current component라는 이름에 매핑되어 있는 값으로 넣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다예요. 뮤테이션스에서는 그 설명은 되게 길었죠. 이 값을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변경하는 단일 루트고, 그리고 그 값이 변경될 때마다 히스토리를 남겨준다. 그리고 히스토리를 남겨주기 때문에 변경 추적을 용이하게 해준다 인 건데, 실제 코드상으로는 그 메소드 하나 선언하고요. 메소드에서 스테이트랑 페이로드를 파라미터로 전달해주고, 스테이트에 있는 특정 값을 입력받은 특정 값으로 그냥 넣는 작업밖에 하지 않아요. 이 작업을 해주면 VX 라이브러리가 그 많은 일들을 자동으로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러면 준비는 대략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선언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어 만들었고 스토어 만든 거를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했고요. 이제 스토어를 만들어서 스토어 디렉토리 만들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스토어 스테이트 뮤테이션 액션이라는 구성 요소 다 만들었고 스토어에서 뷰엑스의 스토어를 만들면서 각각의 스테이트와 뮤테이션스 액션스를 넣고 main.js에서 그 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뷰 인스턴스에 스토어 객체를 넘겨줘서 초기 세팅을 끝낸 다음에 각각의 답뷰 파일에 가서 스테이트로 나와야 되는 녀석들을 기존에 우리가 이론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준에 의거해서 스테이트로 다 변수 선언해서 넘겨놨고 그 다음에 이 변수들 중에서 변경돼야 되는 녀석은 현재상으로는 current 컴포넌트였으니까 이 값을 변경할 수 있게끔 루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걔는 뮤테이션스에다가 만들었고 뮤테이션스에서 만들어 주기 전에 이러한 이제 메소드명 같은 것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constant.js에 뭔가 상수들은 다 여기다 선언해 두려고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익스포트 해뒀고 그 다음에 뮤테이션스에서 그 해당 그 current component라는 스테이트 값을 변경하기 위한 메소드를 만들었고 그 메소드에서는 스테이트와 페이로드를 입력을 받아서 나를 호출해준 쪽에서 전달받은 값을 스테이트에 넣는 작업을 하게 되면 Vuex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으로 그러한 히스토리를 남겨주게 된다가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각각의 단일 파일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 옵션을 스테이트로 바꿈으로 인해서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